자, 이 그림은 현재 충남 당진의 민들레 마을 건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과 4주 전 사진입니다. 기초공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건물이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저께 받은 사진입니다. 자, 이 집까지 한 달이면 이 정도 올립니다. 자, 이렇게 14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입니다. 우리 마을의 첫 번째 건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물을 3층, 4층, 5층도 올릴 수 있고요. 기초공사를 어떻게 윤곽을 잡느냐에 따라 건물의 외관도 내용도 다 달라집니다. 물론 전체 설계가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문헌 분석을 저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싹 해놓고 디링으로 쫙 해놓고 컴퓨터 폴더에 쫙 해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레시피를 위한 가진 양념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요, 지도 교수가 이거 왜 한 거지? 이거 무슨 선행연구 없어? 아, 있었는데 제가 그럼 다시 찾으러 갑니다. 어디 있지? 이거 찾다가 하루 이틀 가요.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가 나오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주제에 어떤 연구 방법이도록 내가 이런 기초공사를 다 해놓으면 아무 데나 가서 찾아오면 됩니다. 교수님이 막 뭐라고 하면 교수님, 자, 이런 선행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타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 이제 멋쩍어지죠. 그렇구나.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 좋네. 그럼 거기 논의에다가 좀 써. 이렇게 지도교수를 기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헌 분석과 기초공사가 돼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논문 다 쓰고 끝나는데 지도교수가 한마디 했더니 놓쳤네요. 놓친 게 그것만 있었겠어요? 수없이 놓쳤겠죠. 뭔 지도교수 얘기만 있었는데 이게 다 안 해놔서 그래요. 기초공사를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 데나 펼쳐보면 되잖아요. 지도교수를 막 주눅들게 하고 막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따집니다. 치밀한 놈인데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내가 당할 것 같아. 미리 자료를 찾아보고 너 이거 봤어? 막 이렇게 해야 그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학문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봤구나. 근데 내가 볼 땐 저쪽에도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면 어때? 그럴 때 그거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못 찾아봤는데요 했을 때 지도교수의 희열을 느낍니다. 자식, 빈틈을 찾았다 여러분. 그거 봐, 상쾌해. 오늘 맥주 잘 들어가겠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지적 대화와 토론이 막 이루어지면서 신나죠. 그러면 지도하는 지도교수들 정말 성실하게 논문 잘 쓰는구나 막 기뻐요. 조금 나중에 좀 뭐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해줄게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해볼래.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거는 지도교수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강점이 천재라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면 지도원생 카페에도 겁나게 안 들어와. 있는지 자체도 잘 몰라. 지도원생 카페가 다음 카페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논문 분석 사례 해가지고 약식, 중간 수준, 종합 분석 사례를 4개를 스타일별로 올려놨어요. 옛날에 박사 공부할 때는 아주 저열한 수준의 자료예요. 잘한 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보여주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세 번째는 사진 찍는 거지. 손 두 명. 그래서 다시 또 이번에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올려놨습니다. 옛날 문헌 연구 2016, 17년 전까지 최근 한 10년 거 문헌 연구만 다 묶어놨어요. 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논문이 한 10개씩 정도씩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기초 문헌 분석을 해서 그걸 문헌 연구로 낸 논문, 동양 연구, 문헌 연구로 낸 논문들 모아놨어요. 지금 보니까 옛날 거는 역시 수준이
얌전하고 베이직하면서 매우 아쉬워요. 참 교양 있게 얘기하기 힘드네요. 그런데 비교적 최근 연구 논문은 그나마 조금씩 세련돼지고 좀 문헌 연구답다 싶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참고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논문, 연구 보고서도 논문이든 뭘 쓰든 간에 이런 문헌 연구 같은 자기만의 데이터 뱅크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아무 데든 갖다가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지난 3주 전, 2주 전 동안 제가 2주간에 걸쳐 작업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김주희 박사랑 연구를 하나 하고 있어요. 자폐성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필드에 뛰어들고 싶지 않은데 직접 시범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직접 했습니다. 국내 논문 자폐와 고등교육의 키워드로 찾으니까 논문이 정리해보라고 하니까 9개가 있대요. 그래서 분석을 했냐고 했더니 분석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하고 샘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아까 20년 전과 조금 다르게 다시 재정리해 본 양식입니다. 두 개 논문이 되게 중요했는데 첫 번째가 두 분 교수님이 자폐 범주성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및 전환 관련 연구 동향과 과정의 리뷰 논문이죠. 이게 문헌 연구예요. 연구 동향을 했는데 아쉽게도 2011년에 하셨죠. 그러니까 한 2010년까지만 연구됐겠죠. 그 뒤에 15년은 어떻게 됐을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연구입니다. 옛날 연구인데 국내 논문 22편, 국내외입니다. 당연히 국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외를 22편을 해가지고 해서 초록을 요약합니다. 초록을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의 주요 사항을 초록을 논의해놓고 구분, 논문 체제별로 하는 거죠. 서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이렇게 내려가고 주요 내용 요약 및 참고 사항을 내가 참고할 걸 넣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내 논문 활용 방안. 이 서론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활용할 게 뭐지? 써놓는 거예요. 2011년 논문으로 당신까지 발달장애나 자폐성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 논문 한 편이 있었다고 함. 그래서 역지적으로 하죠. 내 연구의 초점은 수직적 전환에 있냐, 대학 자체에 있냐. 여기 이 논문을 보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보면 문헌 선정 기준이 있는데 가만 있어봐. 우리 연구에서 아스퍼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던가? 자폐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요. 자, 연구 방법, 선정된 연구의 개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 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다음에 내 생각을 적어 놓는 거죠. 국내에 모두 포괄할 건가 정해야겠는데 국내 걸 넣을 건지 말 건지. 첫 연구 발표 시기가 해외도 2000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예요. 국내는 2009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얼마 역사가 안 됐죠. 당연하죠. 애들이 대학 간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거에 대한 관심사이다.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다 하나씩. 대학으로의 전환, 고등교육으로 전환에 필요한 게 뭔가 보니까 개인중심 ITP 해야겠는데 이중 등록제라는 게 있네. 이중 등록제가 뭐냐면 인천재능대학 사례 같은 거죠. 전공과에 있으면서 대학에 양쪽에 등록을 해서 대학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전공도 공부도 해보게 하고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괜찮겠는데 이거 이 방식? 그냥 혼자 쓰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어디서 쓸지 모르죠. 이걸 논의해서 쓸지 뭐 경고해서 쓸지 계속 해나갑니다. 재학주도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이 연구를 크게 5가지 영역을 해놨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핵심이야. 5가지가 당사자 연구를 해야 되고 개인중심 ITP 해야 되고 대학 관계자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수직적 전환에 대한 연구와 종단적 구성 연구도 해야 되고 개별 중등교육기관과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도 개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논의미 재원해서 앞으로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건 결과고 이 사람이 논의해서 뭘 해야 된다고 제시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마 봐도 이중등록제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서론에서 이러한 14년 전의 동양 연구에 대해서 그 특징을 보고해야겠다. 이후 논의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내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비교해야겠다.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논문. 2년 후에
또 이분들이 자폐 학생의 대학교육 지원 체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원 체계를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연구를 했습니다. 7개 범주 19개 요소로 크게 4가지를 논의하면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활용 방안을 적습니다. 하나씩 적는 겁니다. 이렇게. 요 부분 범주별 빈도 순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논의 부분에서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크게 이런 영역이 있구나. 여기도 빨강시가 많죠? 내 연구에 서론에 이 동양 연구가 위에 4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술해야겠어. 다만 이 논문은 패스 같은 총괄적인 분류 체계로 분류한 건 아니고 당시 시점까지 논문을 서칭해서 귀납적으로 분류한 거기 때문에 분류 체계가 제한된 이후의 연구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내 연구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데 쓰면 되겠다. 적어놓고 국내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 진행 당시 제한점이니까 내 연구가 왜 필요하냐. 그 뒤로 수많은 연구를 했으니까 이제 동양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해야지 라고 써놓은 거예요. 또 논의에서도 이 연구에서 제안한 4가지 측면에서의 강조점과 내 연구의 논의사항을 정리해서 비교해야겠다. 적어보는 겁니다. 2개가 동양 연구고요. 이 3, 4, 5, 6 정도가 직접 자폐인이나 부모들한테 물어본 연구입니다. 대학생활 해보니까 뭐가 힘들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거를. 그 내용들을 또 하나씩 여기에 자폐성 장애 청년 6명, 어머니 6명을 면담한 거야. 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면담 연구 사례로 서론에서 언급해야지. 연구 방법상 좀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면담이랑 부모 F자가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좀 심층 면담이라고 보기 좀 아쉽다. 그런 면. 방법론적인 고찰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씁니다. 필요하면 이런 그냥 도표라든가 연구 결과 같은 거 갖다 놓고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 여러분 쓰러지겠죠? 쓰러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료 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서론에 개별 사례 중심 연구다라고 인용해야지.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 장애를 이해하고 개인 중심 ITP하고 수직적 전환 준비를 필요하다고 할 때 말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자, 자폐 대학생들한테 대학생활 경험에 대해서 직접 물어본 연구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사렛 대학생들한테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범주표를 그냥 가져왔죠. 연구 결과 범주표를 그냥 가져와서 붙이기도 하고 다시 또 요약 및 논의해서 이걸 정리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대학의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독립적인 학과라서 그 특성이 좀 제한적이다. 일반 대학에 다니는 애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고 이 대학만의 독특한 그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의나 연구 필요성에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 핵심적인 시사점은 교양 같은 이런 수업 지원이 필요하고 친구 관계나 사회적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 감각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 지원이 필요해. 애들이 막 너무 자극이 하면 시끄럽거나 막 빛이 너무 밝거나 하면 싫다는 거야. 그런 것들도 강의시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구나. 자기 주장, 자기 용어, 자기 결정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서론이나 논의에 됐으면 좋겠다. 여기 또 있죠. 자폐성 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이분들은 작년 논문이죠. 대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ASD 학생 2명을 개별 심층 면담했는데 장애학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장애학적 관점에서 봤다는 게 좀 이 논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상위범죄를 보고 내가 유추해 보니까 대구대와 계명대 이 해당 과가 아닐까 하고 혼자 유추해 본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 여기도 이제 논의 및 결론을 보면서 장애학 관점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당사자, 자폐인들도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폐성 장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이건 내 강점이구나, 이런 거 알아야 되고요. 부모도 알아야 되고, 대학 관계자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필요하다. 대인관계고, 팀플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이 자료들 보면. 혼자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조별과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그리고 도우미를 해줬더니 오히려 장점이 아니라 단점도 많아. 대학 도우미가. 그런 한계들도 있고요. 보편적 교육 지원. 예를 들면 포털 시스템, 수업 수강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야. 어떻게 하면 쉬운 시스템, 보편적인 학습 접근권, 수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 자폐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 평가 방법, 수업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 계획이 필요하네.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 못하네. 개별 장애학생의 욕구에 기반한 실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네.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는 겁니다.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고양을 해야 돼. 부모님 포함해서 인식 전환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냥 대학생활이 아니라 수업 참여해본 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있어요. 수업에 대해서만. 대구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학생 5명인데 나름 이 친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업도 잘 해보려고 하고 뭐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죠. 사회적 기술 때문에 조별과제하기 어렵다. 전공 수업 너무 어려워. 여기는 전공 수업이 어려워. 아까 그 나사렛 대 케이스는 전공 수업이 재밌고 교양 수업이 어렵대. 근데 여기는 일반 대학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수업이 어렵죠. 수업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중도 포기, 그만둘까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각적 자극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자극이 많아서. 다 정리합니다. 선후배나 동료 학생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만 활용할 요 5개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조금 부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걸 다 하면 여러분 쓰러져요. 9번째 논문은 지적장애랑 포함해서 해놨기 때문에 자폐 포함 연구 동향에서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언급하면 될 것 같다. 얘는 자폐만 독자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서 조금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특별 전형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 입학의 특정한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 표를 잘 보세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 9편을 요약한 겁니다. 다시 묶어서.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문헌 연구 고찰할 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번 연구, 2번 연구, 3번 연구 쭉 있죠. 여기에 내가 주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온 결론이나 내가 하려고 있는 것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다 적어 놔요. 이 색깔은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주제를 한 색깔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폐적 특성에 따른 지원, 감각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 지원, 자폐 특성을 고려한 방법들, 수업 환경 나오죠? 이쪽 답에도 감각적 자극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돼 나오죠? 이렇게 색깔끼리 묶으면 주제가 다 묶이는 거죠. 이게 이제 고찰이에요. 이게 좀 전까지는 요약 정리 분석이었고 이게 고찰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서론을 써본 겁니다. 자, 자폐성 장애 고등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진술 방식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하는 오류가 뭐냐면 이쪽 관련 선행연구는 무슨 연구 써써 뭐 백화점식으로 막 상품 정보 나열하듯이 막 적어놔요. 어쩌라고요? 내가 찾아보면 되지 뭐 그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적어놔 그렇게 목록을? 홈쇼핑에 그냥 익숙해가지고 그냥. 살펴봐야죠. 살펴보면 먼저 이효정과 이영선은 어쩌게 했는데 요 논문의 특성을 요만큼 정리해 주죠. 중요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다더라.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자폐성 장애 대학생에 관한 초기 문헌 연구라서 주로 지원체계 구축이나 정책적 제안 같은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더라. 옛날 거다. 이게 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거 연구해야 돼.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밑자락을 까는 거죠. 그 다음 색깔별로 일부러 칠했어요. 좀 전에 당사자를 연구한 5편의 연구를 이럴 때는 나열해도 됩니다. 나열을 해놓고서 이걸 종합한 거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자기 옹호 및 자기결정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이게 한 꼭지죠. 아까 색깔별로 분류했던 거.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대학 관계자 모두 자폐성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 엮어지는 얘기지만 하나의 주제예요. 또한 자폐성 장애의 특성과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학업을 위한 보편적 교육 지원, 특히 교양 수업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 방법, 평가 방법 등 수업 시스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게 또 한 꼭지. 좀 전에 봤던 색깔들
얘네들을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잖아요. 대인관계 힘들잖아. 조별과제가. 사회적 기술 및 상담 지원과 실효성 있는 도우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서론이니까요. 그럼 이 자세한 얘기는 어디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연구의 배경, 이론적 배경에 가면 저걸 자세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위 논문을 쓴다면 이 자세한 내용이 연구의 배경, 이론적 배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앞에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 연구에서도 역시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고 비교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논의나 결론에서 아셨죠? 이렇게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느냐 그냥 맨손으로 가느냐랑 차이예요. 대인관계, 그다음에 감각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원과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요걸로 저 다 분석해 놓은 사실은 이 한두 문장으로 끝이죠. 굉장히 좀 억울하죠. 저렇게 많이 했는데 겨우 이 한 문단 쓰려고 내가 이거. 그러니까 이 문단 쓰는데 제가 약 열흘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3주 전부터 2주 전까지.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 했잖아요. 정리하느라고. 근데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다른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앉으면 다시 몇 번째야. 앉으면 다시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요 한 문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약 2주 가까운 시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뭘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읽고 정리하는 거. 이게 무슨 생각인가? 그럼 저 난잡할 정도로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한 다음에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맥락.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네. 저기서 저 얘기. 이게 사람들 싸울 때 중재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사람 입장은 이런 거네. 저 사람 저런 거네. 이거 공통점이 여기 차이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것 때문에 화났구만. 이 사람 이런 거냐. 이 얘기 이렇게 풀어주면 오해가 풀리겠는데 막 이거 고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편의 논문들의 집중점과 차관점을 해서 싹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선행연구는 이런 당사자들이 관점에서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웬걸 그거 말고도 연구할 거 되게 많거든. 근데 아직 이거밖에 연구 안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서는 여기가 이제 더 문제네. 국내 거 몇 개 없었는데. 자, 색깔별로 핵심 주제를 묶고 선행연구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김 박사가 이만큼 보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국외에서 자폐성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를 리뷰 논문만 묶은 겁니다. 연구 동향 연구만. 우리나라는 아까 2편이 있었죠. 약 10여 년 전에. 근데 여기가 14편의 동향 연구가 있는 거예요. 오메. 동향 연구만 볼래도 14편이네. 미쳐불어. 그런데 번역 기능인 AI가 번역을 기가 해줍니다. 그럼 가끔 얘네들이 용어를 모른다거나 이상하게 할 경우 있잖아요. 근데 원문이 있잖아요. 일단 빠르게 내용을 보고 원문을 보고 이게 용어 틀렸다 이렇게 보고 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AI의 가장 큰 문제가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AI 환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AI가. 그리고 막 지가 그냥 대충 맞는 말을 막 해놓습니다. 여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속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거나, 정신을 아무리 바짝 차려도 선행 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겠지 뭐. 그쵸? 그래서 요즘 박사님들하고 같은 프로젝트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AI 시대가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겠구나. 왜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통찰하고 조망해서 잘 정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20년 전에 저렇게 도서관 다니면서 복사할 시간 줄이죠. 일일이 번역할 시간 줄이죠. 와, 이거 쓰기 시작하면 잘하면 일주일에 논문 하나씩 나오겠어. 정말. 뭐 쫙 해주는데 뭐. 내가 분석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해주면 뭐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더 헷갈리는데요. 번역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웃기고 있네. 번역이 원활한지 안 하는지를 알 눈이 있어야죠. 볼 수 있는. 그런데 그 작업은 또 어떻게 하면 그럼 가능하다? 꾸준히 앉아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저 과정을 생략하고 갑자기, 아니 소림사에 가서 무술을 안 배우고 갑자기 강호에 나가서 절대
무술의 강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열심히 트레이닝 안 하고 가서 좋은 성적을 내겠어요? 안 되요.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건너뛰고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박사 주시죠. 네. 석사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학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해도 계단이 10칸인데 두세 칸 오다가 쓰러져 버리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체력이 있어야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체력을 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문헌 분석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미치겠더라고. 이제 이거 보는데 또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그래서 막 봐가지고 나온 게 이겁니다. 국외 선행연구에는 문헌연구 살펴보니까 첫째, 자폐성 장애 대학생과 자폐성 장애 교직원.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요. 자폐인데 직원이나 교수나 무슨 도서관 사서나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있겠죠. 그 사람들의 경험을 올려본 연구가 한 편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편, 두 편이 있었죠. 그러니까 색깔별로 묶었던 애들을 주제별로 몰아서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주제인 이런 연구. 대학에서의 학업이나 비학업적인 지원을 경험한 자폐성 장애 대학 당사자 연구가 요놈하고 세 개의 연구가 있는 거죠. 아까 저기 리스트 중에 둘째, 셋째, 넷째. 요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건 2주가 걸린 거죠. 아까 지금 국내 거 하고 지금 이거 하고 하느라고. 근데 저거 다 하는데 제가 열흘 안 걸렸어요. 다른 일 다 하면서. 천재라서? 나는 뭐 천재야. 강점 중에 제일 약한 게 겸손이 안 됩니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이따 올려드릴게요. 제가 24가지 강점 파일로. 이렇게 정리하면 했는데 하여간 이거 읽어보세요. 이 콕스라는 사람이 동양 연구를 특정 분석 틀을 활용해가지고 막 해보면서 뭐라고 했냐. 제가 이 논문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양 연구한 논문의 수가 적게는 7, 8편에서 많아야 23, 4개밖에 안 돼요. 얘네도. 많지가 않아. 너무 적은데 얘네도 해외도 봤더니 이럴 때 구세주들이 나타나요. 콕스웨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행 연구가 부족하면은 충분히 이론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른 실행을 하게 된다 이거야. 잘못된 결론, 잘못된 솔루션,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잘못된 솔루션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오메 이 동양 연구의 핵심 논리를 이 사람이 찾아줬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저런 분류 체계를 활용한 이러이런 연구를 할 거야. 서로 끝. 지난 2주간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걸 딱 찾아낸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쫙 받은 이 논문 몇 개인 줄 아세요? 200 몇십 개야. 죽었어 이제 200 몇십 개를 이거 이 체계로 이제. 근데 분석 틀이 생겼으므로 270개를 쭉 담궜다가 빼면 칸별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분류 체계가 있으니까 19가지 분류 체계를 쓸 거예요. 19가지 분류 체계를 쓰면 240여 편이 걸러지겠죠. 중복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되는 애들 싹 걸려서 정리해서 표로 제시하면 끝. 그리고 이것이 선행 동양 연구와 나의 차이점을 쫙 논의하고 정리해주면 끝. 이게 문헌고찰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를 어디다 써? 박사 논문에 연구 배경에다 갖다 쓰시면 돼.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박수. 20년 만에 죽을 뻔했어요. 넬슨이라는 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분류한 틀입니다. 사회적 지원, 학업적 지원, 기타 적응해서 논문들이에요. 이 주제로 논문 연구한 사람, 이 주제, 이 하위 주제죠. 큰 영역의 하위 범죄를 연구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과제, 앞으로 뭘 해야 된다고 말한 거, 이렇게 분류한 책이에요. 자, 이런 틀은 여러분 각자 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참고하면 편하겠죠. 내가 문헌 연구를 다 정리했더니, 요런 얘기가 나왔고, 요런 연구를 했고, 요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 요런 연구를 했고, 요렇게 가야 된다고 하네? 이거 싹 정리하면 아까 색깔별로 싹 정리한 다음에 쫙 주제별로 묶어서 쫙 하면 돼.
생각만 하면 되게 간단하죠? 다시 콩나물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이 있는데 설원에다가도 한봉다리 툭 넣고요. 이론정백에 연고백에도 한봉다리 툭 넣고요. 아무데나 필요할 때 연고방법 결과할 때 한봉다리 툭 넣고요. 논이나 결론미 전에 한봉다리 툭 넣으면 돼요. 신비 육수. 뭐다? 문헌 분석. 이게 있으면 논문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박사 논문을 쓴다? 졸업은 20년이나 30년 저 사후에 와서 하세요. 기초공사, 신비의 육수, 비법이 뭐다? 문헌 분석이에요. 이걸 다 해놨잖아. 올리면 돼, 건물. 국에다가 넣으면 돼. 맛있어, 무조건. 이렇게 올리면 무조건 튼튼해. 뭘 더 바래.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아, 건물 언제 짓냐. 미치겠네. 여기 팠다, 저기 팠다. 삽질만 하고, 그걸 삽질한다고 그래요. 여기 팠다, 저기 팠다, 삽질만 하고, 아, 힘들어, 삽질 여러 번 했다. 아, 나 못 쓰겠어. 아, 교수님, 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아, 10년 후에 봬요. 10년 후에 와도 또 삽질합니다. 이 기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셨죠? 이렇게 혹시 문헌 분석한 박사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잘못 가르쳤어. 내가 옛날에 우리 권 박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납니까, 권 박사? 디링 막 이렇게 보여준 거, 없앤 거 보여준 거 기억나요? 이렇게 철로 된 거, 이렇게 클리어 파일. 내가 마지막 증인으로 보여준 거야. 그렇게 먼지가 켜켜이 쌓여가길래.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